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1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9월의 첫 포문을 여는 토요 경마는 이 전형적인 월초 흐름에서는 약간은 벗어나 있습니다. 다수의 경주가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접전 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변 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은 이 토요 경마일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까지 해당 경주별 인기만은 물론이고요.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살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최근에 분명히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도 매우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게이트 2점을 살려서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번 카일룸 여자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인데다가 더 빠른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단독 선행 편하게 나갈 수 있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직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6번마 좋은 나들입니다. 마체가 얇은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빨랐던 레이스 흐름 자체를 잘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6월 달의 경주부터 훈련 상태가 정말 많이 올라왔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 자체에 좀 기대치를 걸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편한 단독 선행이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이 돼 있고 이 말 같은 경우는 1000m에서 자기가 페이스를 이끌 경우엔 굉장히 현등급에서 경쟁력이 높은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돈다. 이번 경주도 앞선에서 사가랑을 제외하고는 장담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 2점으로 차분한 선취입 전개라면 또다시 직선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4번마 올리바람의 적응력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단거리 자체에선 초반이 빠르지 않았지만 중거리마저 선두권에 가담하면 변화가 좋죠. 종반에 무뎌졌지만 전체적인 중속의 변화, 인상 좋았던 탄력이 붙고 있는 4번 올리바람은 입상권 자체에서 가장 높게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은 적인 거리는 1700이고요. 상대들이 선행권, 선두권에서 좀 더 편안하게 전개를 펼치기보다도 다소 경합이 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훈련 시 무엇보다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1번마 화이트 큐피드는 다시 한번 인게이트 2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도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 빠른 말이 4번 골드마운틴 그리고 10번 신기파랑 정도가 있는데 앞선이 약해 보입니다. 안쪽 게이트 내선 최적 전개 2번 정한킹덤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 연투 기대치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첫 도전에 나서는 장거리 승급전 55.5의 부담 중량인데 어차피 9번 강토마는요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스태미나를 갖춘 말로 보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의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에서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신의 마필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앞말 경주고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당일 마필 컨디션 체크도 필수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이경주입니다. 최단거리 편성입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가 확고한 충마가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약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따라서 전개가 매우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말 바로 1번 유니스입니다. 직전 안유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최적 전개를 해냈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운 좋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여건을 만난 만큼 말씀드렸지만 약편성의 최적 선입 전개라면 가장 전개상 유리하고 가장 입상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수제비입니다.
직전 1,300m 경주에서는 거리의 부담 때문인지 아예 초반에 강하게 추진을 못하면서 거의 작고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완전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기력했고 이번 경주 줄어든 1,000m를 맞이했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살려서 예전처럼 앞선에 나설 경우에는 충분히 줄어든 거리에서는 버틸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5번 포제이케이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에 빠른 말이 없는 편성 후기를 만났고 감량 기수까지 태우면서 강공선행 작전이 예측이 됩니다. 모래 예민한 말인데 모래를 맞았을 경우에 뒤로 밀리는 모습 최근에도 보여줬고 하지만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잠재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0번 블레싱 로드라는 말인데 편성상 사실 경쟁력은 능력만큼은 충분한 말입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서 전개가 관건이긴 하지만 직전에도 최적 전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선입후에 뒷심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1번 게이트 2점으로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1번 유니스를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6번 수제비와 5번 포제이케이 전개만 풀어낸다면 경쟁력이 매우 높은 10번 블랙신 로드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거리 안마란정 경주이고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없는 축구제 혼전 경주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경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10번 블레싱 로드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앞서서 최성진 위원은 전개의 유리함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편성상으로 누구라도 전개를 의지만 갖고 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외곽으로 밀려있는 10번 블랙신 로드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편성의 혹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1번 유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최적 전개라고 하기에는 이 말 자체가 그 더위에 작은 말이 경주로 출장 때부터 정말 입장이 불량했습니다. 안유리 기수가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타고 말이 그냥 거부를 하고 그랬었던 거를 끌고 들어왔었던 와중에 뒷다리에 걸려서 썬퀸이라는 말이 낙마를 하기도 하죠. 유니스라는 말에 뒷다리에 걸려서. 이게 뒷다리에 걸려서 낙마한 말도 상당히 충격이겠지만 걸림을 당한 말도 유니스라는 말도 충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를 차지했던 근성이면 이번 경주에서 최성진 의원이 좀 약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유니스를 강조해서 좋을 것 같고요. 저는 9번 청담 라이언 계속해서 선행을 나가는 모습이 매력 있었고 이번에는 좀 더 은근히 빠릿해진 걸음 여기에 3번 대명 챔피언 역시 직전에 패출혈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본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 안 하셔서 좀 당황했네요. 우선은 저 역시도 뭐 블랙신 로드라든가 수제비나 유니스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블랙신 로드는 어찌됐든 선두권과 계속 싸워주면서도 근성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경주가 저는 최성진 의원님의 그 부분은 좀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빠른 마필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포제이케이보다도 저는 뭐 수제비라든가 우승마차 바깥쪽에 있는 청담라인 블랙신 로드가 좀 더 빠른 마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포제이케이가 쉽게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8번 아델 정성이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 자체만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 안말들이 많은 경주로 치러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 주셨던 유니스라든가 바깥쪽에 있었던 뭐 포제이케이, 외곽에 있는 블랙싱 로드라는 마필 자체가 마치 굉장히 얇아요. 410km대, 20km대 거의 경합 자체에서 무너졌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최용이나 최구에서 흐름을 꾸준하게 따라가고 있는 8번 아델 정상 같은 마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여줬던 걸음이 여유는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상대들을 역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는 충분하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경주 휴양 이후에 이번 경주도 길게 가져가면서 상태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8번 아델 정상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경주 백동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고만고만하게 빠른 말들 물론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쪽에 있는 5번 포제이케이 같은 경우는 모래 예민해서 직전에도 모래 맞고 뒤로 밀리면서 경주를 망쳤기 때문에 그 의지에 있어서 선행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만고만한 이런 앞선이 어느 정도 두텁게 형성될 수 있는 이런 편성에서 인게이트 이점이 있는 반면에 8번 아댕 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행을 나서기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불량주로에서의 기록
그다음에 5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3번 게이트의 이점을 통해서 최적 선입 전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제가 했는데 전혀 직선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경주 전개가 그 당시 3번 게이트처럼 전개가 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전개를 풀어냈을 때 그 당시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말 6등급 기복마들의 대향연인데 일단 1번 유니스와 10번 블레싱 로드는 직전에 앞말 한정 편성에 함께 뛰었던 전력이죠. 1번 유니스는 외측 기대는 확벽이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차분하게 3선 인코스 타면서 한결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 전개도 앞선에서 이뤄낼 수가 있겠죠. 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10번 블레싱 로드와 5번 4JK가 되겠는데 이 10번 블레싱 로드는 직전에 앞말 편성 3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선익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의지적으로는요. 5번 4JK가 모래에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자, 신인 기수, 수스키스 기용으로 4.5km 감량 혜택이 있는 가운데 5번 4JK가 선행대 의지예요. 모래 맞으니까 뒤처지니까 이번에 강공 선행 격전이 주요할 듯한데 그러면 10번 브레이싱 로드는 다시 한번 2선 외곽 타는데 직전에 보여줬던 3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엿보인 만큼 10번 블레싱 로드가 가장 입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4JK는 모래 안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 어찌됐든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설 공산이 커요. 선행 나서면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전력입니다. 이미 13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 5번 이 4JK의 선행 1승 가능성. 거기다 6번 수제비도 최근에 선행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선입 적응 능력과 최단거리 내린 거리에서는 6번 수제비도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상당히 혼전 레이스인 이 서울 이경주가 되겠는데요. 한결 주행이 안정화됐고 인코스 최적 선입이 가능한 1번 유니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강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8두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세마 경주 능력 우수한 2세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이미 단거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세 2세 신예 마필 능력 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요. 역시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부분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4경주입니다. 아직 어린 2세 마들이고요. 경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들은 아직까지는 순치에 의한 경주 능력의 향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혈통과 본인의 성격에 의해서 전개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아직은 어린 상황이 되겠죠.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1,300m라는 이 부분이 이번 경주에서도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어린 말들이라서 근육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근성과 끈기를 얼마만큼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느냐, 거리상으로도 충분히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우선 성격상으로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 4번 하늘을 달리다. 본인이 알아서 나가요. 관건은요. 4번 하늘을 달리다가 최근 2번의 경주, 그리고 주행심사까지 보면은 게이트 이탈 속도보다 초속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고 올라오는 서서히 붙는 초반 가속은 좋은데 게이트 이탈이 느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말은 사실은 7번 토암산 파워죠. 토암산이라는 말, 부산에서 뛰고 있었던 1등급까지 올라갔었던 그 말하고 마주가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데 이 토암산 파워라는 말이 정말 직전 경주에 본인의 능력치를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뷔전은 좀 외곽 전개를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게 페인이었고 직전에는 악착 같은 선두권 전개가 결국 우승 입상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전개 기대해 보겠고요. 재밌어 보이는 말 2번, 그리고 8번 금화 킹덤.
도전권으로 일단 분류를 해봅니다. 전개 상황은 초반 전개 7번, 4번, 여기에 2번 갓 오브 삭스가 이 사이를 얼마만큼 비집고 들어가느냐가 초중반 전개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8번 금화킹덤은 상대적으로 선입 전개를 할 겁니다. 본인 애니멀 킹덤의 전개 양상과 비슷하겠죠, 부마인. 자, 7번 토함산 파워가 결국은 결승 직선주로까지 4번 하늘을 달리다와 함께 1300m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건은 1300이라는 부분.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초반에 선행말들이 힘소진이 있느냐. 2번 갓 오브 삭스가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따라붙어서 이들을 지치게 하느냐. 그것이 7번 토함산 파워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최대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8번 금화킹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행만 바로 외곽의 선입 혹은 7번, 4번, 2번의 바로 그 뒷자리겠죠. 선입권, 안정적인 자리를 먼저 선점해서 갈 수 있는 그 위치. 저는요, 1300m로 늘어난 거리라고 한다면 직전 1200m에서 악착하던 선행력으로 끝내 입상을 거머쥐었었던 7번 토함산 파워의 근성과 8번 애니멀 킹덤의 자마, 금화 킹덤의 선입 후 가장 안정적인 전개 이점을 우선 강조드려보면서 거리 경험에서 좀 밀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4번 하늘을 달리다의 선행 강점, 2번 갓 오브 삭스의 적인 기수 안장까지 눈여겨보면서 7번 토함산 파워의 선행력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단순한 편성이지만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또한 단거리 검증 전력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7번 토함산 파워 실전 이전째 선두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압도적인 근성을 펼쳐 보인 만큼 이번에도 뭐 선행만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 충분히 늘어난 거리 극복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뭐 도전권들 3두의 마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 뭐 7번 토함산 파워보다는 8번 금화 킹덤에 좀 높게 점수를 부여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이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중심마에 대한 생각에 약간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내두에 대한 생각이 모두 일치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7번 토함산 파워 제가 직전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말인데 이 말이 데뷔전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개가 꼬였을 뿐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말이었고 직전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말이 외곽으로 또 밀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번 갓 오브 삭스 안토니오 기수 여기에 4번 하늘을 달리다의 선행력까지 더해진다면 7번 토함산 파워가 자칫하면 데뷔전 때 같은 외곽 전개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1300m 거리 늘어났을 때 앞선에 있는 말들이 모두 다 아직 어린 말들 버텨낼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8번 금화 킹덤을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뭐 의견은 동일합니다. 4번 하늘 달리다와 7번 토함산 파워의 앞선 버티기 여기에 2번 갓 오브 삭스의 최적 선입 전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최성진 의원과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중심축으로 보는 관점도 좀 똑같은데요. 저는 왜 최성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질문을 해서 여쭤보시지 왜 여쭤보시지 않는지 그 부분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하늘을 달리다와 토함산 파워가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칫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금화킹덤이 그 사이에서 좀 더 유리한 전개 속에 한 발을 발휘한다면 안정적인 중심으로는 금화킹덤이 더 유리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질문 안 해주셨으면 제가 알아서 답변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선행 말들이 싸운다라고 보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이번 갓 오브 삭스는 제가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서 당일 기수 변경이 좀 악재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깜짝 놀랐어요. 1200m를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설마 선행을 못 가서? 하지만 데뷔전도 선행력은 아니었거든요. 선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다. 즉 거리상으로 1300m라는 거리를 동일선상에서 같이 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 선행을 나서 있을 말은 7번 토함산 파워이고 그렇다면 경주상에서 편성상에서 자신의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은 7번 토함산 파워이기 때문에 어린 말들일수록 자신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7번 토함산 파워가 힘을 갖고 밀어붙이는 선행력의
힘을 좀 실어드리고자 추천을 먼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위원들 간 그 선정하신 그 입상 도전마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8번 금화 킹덤은 자, 직전 데뷔전 경주 좋은 능력으로 입상을 했는데 당시 이 출발 이후 연마필에게 추돌당해서 내측으로 툭 튕겨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내선 인코스 전개, 막판에 압도적인 걸음으로 머리차 2착입니다. 우승이나 준비 없죠. 당시 이 8번 이 금화 킹덤의 입상 시 보면요. 종반 결승선 진학 끝걸음의 여력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실전 이전째 늘어난 1,300m 거리 너끈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봅니다. 4번 하늘을 달리다 이선혜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직선 치고 나와서 아주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했는데 자, 김정희 의원 설명대로 이제 단독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선행 나서서 선점하고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전력 4번 하늘을 달리다. 7번 토암산 파워도 있겠고 여기에 1번 가지아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데뷔전에서는 전 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당시 2세 신마 경주였고 막판에 이제 살짝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주행 재검 처분을 받았죠. 자, 주행 심사 시 한결 그래도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며 막판 역시 걸음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 늘어난 1,300m 출전을 합니다. 마방에서도 기대는 악벽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주행 안정화에 상당히 역점을 둔 훈련 내용을 보면은 1번 가지아가 이번에 변화 기대치가 있는 복병 전력 보이는데 네, 김지영 의원 1번 가지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본 가자가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은 마주님이나 뭐 마방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모래를 맞자마자 뛰기 싫어 하면서 계속 바깥으로 나갑니다. 1번에서 최 외곽까지 나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이 말도 참 기대느라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추입으로다가 이제 주행 심사를 치르게는 되지만 실전하고 주행 심사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실전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기댔던 말이 한 번에 고쳐지는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쯤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세마 경주 4경주 은근 인기만 접전 레이스인데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경합 선두 레이스도 이겨낸 전력이죠. 7번 토암산 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형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장거리 검증된 하위 등급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고요. 최근에 연전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 승급마에게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등급에서 다소간 강한 편성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최대한 압축 적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있는 1번 원더풀 잭팟이라는 말입니다. 승급전이지만 최근의 경주력만큼은 3등급 말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2점까지 얻었습니다. 선행마를 보내주고 선행마 바로 뒤에서 최적 인코스 선입전개가 유력한데 바로 5월 26일 바로 그런 전개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도 그런 전개로 경쟁력 발휘 굉장히 할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7번 탐라킹이란 말도 편성상 도전 가능한 말로 보이는데 직전 일간 스포츠Bet 경주를 앞두고 제가 이 말이 워낙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복벽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게 비록 그 당시에는 강편성 속에 오버페이스로 무너졌지만 여전히 양원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니만큼 이번 경주 일반 경주로 내려왔고 편성 약해진 만큼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 선입전개도 가능한 말인 만큼 더더욱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4번 매직텐도 눈에 띄는 말입니다. 최근 지구력 부족한 모습으로 막판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직전 대상 경주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경합이 없는 편성에서만큼은 강점을 보였던 말이고 이번 편성, 경합 없는 단독 선행 편성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는 우열이 드러난 편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3마리의 말이 유력한 가운데 이 중에서 축마를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축마를 잘 세워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아, 네. 최성진 의원이 방송 추천 경기에서 항상 물음표를 남기십니다. 이번에도 또 축마는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밀당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또 파고 들어봐야죠. 1번 원더풀 잭팟을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로다가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요. 여기에 4번 매직텐, 7번 탐락킹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4번 매직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최근 들어가서는 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회복세가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전력이라 뭐 당일 알아서 최성진 의원이 해결을 해주시리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위치에서 8번 심플라이프가 있거든요. 8번 심플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장거리 첫 도전이었습니다. 코너 4개를 도는 경주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외곽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게다가 앞선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만 더 보여줄 거라면 충분히 있거든요. 오히려 앞선 선행 선입권에서는 8번 심플 라이프의 단독 위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말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예, 직전 심플라이프 승급 전에 늘어난 거리에 적응 못하고 완전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 지금 중장거리 경주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사실 안 돼 있는 말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 나설 말은 4번 매직텐이 유력하고 여기에 7번 탐락킹도 직전 경주 이 강한 상대들 틈에서도 앞선에 강하게 가담하는 모습 보여준 만큼 이 8번 심플라이프 외곽에 있고 승급 전에 거리까지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앞선에서 경합성 전개를 펼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판단할 땐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이 되고 그럴 경우 선입전개인데 선입전개로 직전에 보여줬던 모습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의 스피드에 대한 굉장히 좀 잠재력 높게 평가하지만 한 번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의원님의 이제 추천 경주 강하게 응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원더풀 잭팟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상대를 너무 잘 만났다고 좀 평가를 해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여볼 맛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김정희 의원이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매직텐도 그렇지만 뭐 탐락킹도 그렇고 심플라이프도 가능성만 있지 최근에 회복세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 자체가 아예 무너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개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6번만 연달아밖에 없다고 평가를 해요. 1700 거리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이 마필이 원래 발주가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절대로 아니죠. 의도적으로 참아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최근 최근의 습성을 쌓아주고 있지만 과거 단거리에서는 선행 강공도 됐던 마필이죠. 그만큼 흐름에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6번만 연달아로서도 편성상의 구도에서 정말 찬스를 맞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은 왜 언급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6번 연달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 5대 마지막으로 잡아놓은 마필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 과연 6번 연달아가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약간 남습니다. 6월 17일 날의 경주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주였습니다. 연달아가 과연 중장거리에서 어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까를 가늠할 수 있는 경주였는데 그 당시 전개를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상대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직 5두의 가능성은 제가 여지는 남겨놨지만 지금 상대하고 있는 앞선의 말들이 절대 그렇게 약한 말들이 아닌 만큼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중장거리만큼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스피드에 좀 치우친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편성, 그때 6월달의 편성을 비교해 주셨는데 6월달의 편성이 지금의 편성보다는 훨씬 강한 편성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뭐 정확 힘동도 있었고 뉴어에파이나 오케이킹까지 굉장히 빠른 마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강편성이었고요. 저는 연달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주입이 아니라 선입권에서 싸워줄 마필로 좀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선두권이 약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가능성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 경주 선두권이 약하다고 우선 생각하지 않고 4번 매직텐이나 7번 탐라킹 같은 경우는 이 현등급에서 경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버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경합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키는 8번 심플라이프가 쥐고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8번 심플라이프가 경합을 강하게
밀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양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엔 앞선에 있는 말들이 버틸 수 있는 구도고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은 1번 원더풀 잭팟이 인코스 최적 선입전개이기 때문에 결국엔 원더풀 잭팟의 짝이 될 수 있는 말은 앞선에서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1700m는 선행마가 가장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속설이 있죠. 그 부분은 뭐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바이고요. 이번에 4번 매직탱거, 8번 심플라이프, 7번 탑나킹 중에 선두 장악 세력이 나올 듯한데요. 자, 그런 가운데 1번 원더풀 잭팟은 최근에 자신감이 아주 많이 붙은 듯합니다. 연달아 1700m 우승 시 선행마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 아주 막판까지 좋은 근성으로 우승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연승이죠.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외측에 고만고만한 전력의 선행마들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이 편성에서는 1번 원더풀 잭팟 승급전에서도 입상 한 자리는 충분히 꿰찰 듯합니다. 자, 여기에 이 선이 무너진다라면은 복병 전력 한두 언급해 보겠는데요. 9번 승리사랑입니다. 다리가 별로 좋지 못해요. 장기 휴양 다녀왔고 6월 경주 이후 오른 앞다리 부상으로 구절염이었죠. 2달 만에 직전에 출전했는데 직전 당시 하이페이스 은근히 강한 상대구도 빠른 구도 속에 용청에 이어 4착을 했다는 거죠. 자, 당시에도 늦발하고 후미 인코스 차분하게 탔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과거보 중장거리도 검증을 받은 전력이고 병력 여파 벗어난 듯합니다. 정상주기. 이 9번 승리사랑의 중반 역습기 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 저는 경합이 아예 없는 편성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앞선에 있는 말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번 승리사랑 같은 경우에 능력은 인정하지만 앞선이 좀 경합해주면서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뭐 승급전에서도 능력 발휘하는 데 전혀 하저없는 아주 좋은 편성 만났습니다. 1번 원더풀 잭팟을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은근히 접전을 해 있습니다. 앞선을 선택할 것이냐, 앞선이 무너지면 막판에 올라올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갈 것이냐. 그 해당 부분을 최성진 의원이 당일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역시 앞말 경주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 어떤 말이 선행이고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무너지고 또한 선의권에서는 어떤 말이 추격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경주로 보입니다. 당일 전개 양상이나 주력 컨디션, 마필 컨디션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는 앞말 한정 6경주.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예, 6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이 출전합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러블리 누트입니다. 초반 스피드가 매우 좋은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출발을 실패하면서 의외로 뒤로 완전히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자력으로 추입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막판 뒷심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이 말의 잠재력, 그다음에 선취입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정도 편성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라이즈 앤 샤인입니다. 직전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뛴 말 중에 6번 썬볼트, 그 당시에 6번 게이트에 썬볼트라는 말이 워낙 초반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선행을 결국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행 실패 후에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말이 7월 15일에 뛰었던 이 경주의 내용을 뜯어보면 절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 이 정도 편성은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선행 여부만이 관건이고 충분히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번 피오레입니다. 최근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경쟁력은 보여줬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상대가 더 잘 뛴 것뿐 이 말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직전처럼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코스 전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직전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 정도 편성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번 지공제일이란 말도 이번 경주는 사실 3번 라이젠 샤인이 선행을 나서느냐 5번 지공제일이 선행을 나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3번 라이젠 샤인이 더 선행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어쨌든 3번을 넘어서 선행을 나선다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추입 자유롭고 잠재력 가장 높은 12번 러블리 누트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3번 라이젠 샤인과 5번 지공제일 여기에 최적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는 1번 피오레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선두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개 2점을 12번 러블리 루트에게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12번 러블리 루트가 직전 경주에 3위에 그친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추천드리기가 오히려 좀 겁이 나는데 과감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 5번 지공제일은 저는 5번 지공제일, 3번 라이젠 샤인이 동일하게 선행을 나선 후에 한 바퀴 돈다라고 선행 1순 선두권에서의 강공 작전이 주요할 것이라고 이편성을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선입권 바로 2선에 자리 잡을 6번 파인아트와 8번 라온 미라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뒤에 힘을 발휘해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입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8번 라온 미라클 한번 여쭤볼게요. 8번 라온 미라클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너무 빠른 레이스 속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12번 러블리 루트도 선행 가도 되고 5번도 되고 3번도 되고 나머지 말들도 선행 말들이 굉장히 많다. 경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8번 라온 미라클의 추입 가능성 없을까요? 8번 라운 미라클의 추입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번 편성이 DC 막판의 직선에서의 싸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절대 앞선에 있는 말들이 여유 있게 버텨낼 수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 그렇다고 해서 앞선이 완전히 몰락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유력한 말로 3번, 5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번 경주에서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러블리 뉴트가 이런 편성에서 무모하게 앞선 외곽을 가담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에 충분히 추임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직전처럼 차분히 앞선 상황을 봐가면서 인코스 추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8번 라운 미라클보다는 좀 더 점수를 높게 줬고 12번이 만약에 못 올라온다면 8번 라운 미라클도 분명히 추임력만큼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위원님과 마번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네요. 이제 보는 마번은 같은데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요. 러블리 루트가 선행력에 특화된 마필이기 때문에 참고 추입을 한다라고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선두권 외선에서 차분하게 직전에 이제 발주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좀 2, 3선에서 선입 가담 이후에 싸워줄 마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전개가 아니라면 이 편성에서 1,300m를 한 번에 극복하기는 전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전개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1번 피오레, 지공제일은 함께 이제 응원해보고 싶고요. 저는 복병권에서 이 마필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9번마 방긋이란 전력입니다. 스피드감 보여주면서 1,300m에서 입상 이후에 직전 경주는 최악이었죠. 마필 자체가 200m부터 계속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모래를 맞고 외측으로 기대고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보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휴양을 다녀오면서 이제 마필 상태를 끌어올렸고 직전 경주 직선에 들어서 무너지긴 했지만 외선에서 이동진 기수가 빠르게 가세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마필도 순발력 자체에서는 앞서 언급 주셨던 마필들 자체가 결코 밀리지 않고 선입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찬호 기수의 방긋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긋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풀었는데 어쨌든 불량주로 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의 직전에 불량주로 해서의 기록은 아무래도 좀 보정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건조주로 해서의 기록을 봤을 때 안쪽에 있는 말들 넘어서 선행 나서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곽 전개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 방긋이란 말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편성의 경주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분석하는 또한 전개를 예측하는 시각에 따라 달리 분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선행은 어떤 말이 나갈까요? 5번 지공제일, 3번 라이젠 샤인, 여기 11번 라오진도 있는데 3번 라이젠 샤인은 주행 중 고개가 다소간 높게 형성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선행을 편하게 받아내는 조건에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5번 지공제일도 만만치 않게 선두 장악 스피드가
좋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선행말을 선택할 것이냐. 저도 5번 지공제일 쪽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이 직전에 인코스 2점 선행을 받아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마방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이었고 자 이번에 이후에 두 번째 경주. 과거 최보명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3월 25일 날 선행 강공작전 동거리를 우승한 전력도 있죠. 자, 선행형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요 5번 지공제일에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2번 러블리 루트가 직전에는 출발도 매끄럽지 못했고 양 연마필에게 진로가 초반에 막혔어요. 그래서 후미리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과거 7월 28일 날 입상시 보면은 2선에서 응수할 수 있을 정도로 초반 전개를 앞선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마필로 보입니다. 이번에 내치게 발빠른 말들이 즐비한 편성이지만 외곽에서 빠르게 감아 2, 3선에서 적극적인 선임 레이스가 가능한 12번 이 러블리 루트 직전에 통안의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8번 라운 미라클도 초중속이 상당히 나오지 않는 유형의 마필인데 발동이 좀 늦게 걸리죠. 직전에도 막판 이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직선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추임마 요 8번 라운 미라클 다시금 강주에 드려봅니다. 1번 피오레도 다시 한번 최원준 기수. 자 6경주 안말 경주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다면은 요 서울 6경주는요. 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가능한 전력이죠. 12번 러블리 노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앞선의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수의 선행마가 포진해 있고요. 이 흐름 빠른 레이스에 어떠한 말이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내며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 속에서 은근히 접전이죠. 기본적으로 스피드감을 갖춘 전력들, 추위권의 습성으로 띄워주는 마필들, 공백적인 승급전까지 어우러져 있어요. 상당히 좀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고 어떻게 좀 압축을 가져가느냐도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지만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직전에 여세를 몰아갈 수 있는 그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자신 있게 인사드리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바로 3번마 세라 칸이 되겠죠. 데뷔 초 1000m 단거리와 이제 1300m에서까지도 선전을 해왔던 전력인데 요배통의 여파 때문에 좀 단기 휴양이 있었던 전력이에요. 공백 이후에도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내면서 직전도 선행이 아닌 차분한 내측에서의 선입 작전을 펼쳐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그 강했던 페이스를 잘 견뎌냈죠. 스피드 자체가 여유가 좋은 전력이기도 하고 상대 선행권의 마필들 모두 바깥쪽으로 물려 있습니다. 세라 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면서 선행을 가도 좋지만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운영이 가능한 이번 경주에선 상태 이상 없고 상대 좋고 전개 좋은 세라 칸은 이번 경주까지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작한 도전권에서의 압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직전 기대 이상의 모습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9번마 룰러라는 신의 전력이 눈에 띕니다. 능력 미달을 2번 받았었고 세 번째 통과했던 시점도 초반부 인코스에서 정말 강하게 몰아서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데뷔전에서 어떻게 그 주행심사의 스피드를 몰아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만 초반에 데뷔전 자체에서 살짝 몰긴 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으로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여유 있는 입상을 거뒀어요. 게이트가 바깥쪽이라서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장담하기 힘들지만 보여준 마필의 탄력이나 여유감을 판단했을 때는 꼭 선행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번 경주 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곽인은 12번 로만 블라이드가 상대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외선 1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공략해서 입상을 가능했던 전력이고 7월
11월 달의 경주에선 상대 마필의 방해로 고생을 했고 직전 경주에선 빨랐던 페이스에 의외로 걸음이 좀 덜 나왔었죠. 흐름 자체가 몇 두 끌어주는 마필이 있지만 뒤가 강하지 않습니다. 기본기 갖춘 12번 로만 블레이드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2번만 스페셜 라이트란 마필은 개인적으로 좀 애증이 좀 있는 마필인데요. 계속해서 높아진 이 부중 자체 레이팅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제 벗어나질 못하면서 1300 밑에서 극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스페셜 라이트가 결코 단순 추입형의 마필이 아니라 초반 스피드도 있는 마필인데 이제 흐름에서 페이스 조절하다 보니까 계속 늦은 추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단거리 1000m에서 상대 선두권이 뭉쳐질 수 있는 다소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면 오히려 거리 줄여 내려온 이번 스페셜 라이트의 의지까지는 이번 경주에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 평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편성의 우위, 전개의 우위, 3번 세라칸을 필두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9번 룰러, 12번만 로만 블레이드, 2번 스페셜 라이트 3두 간의 접전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외 복병거리 세력들 좀 더 당일 상태까지 꼼꼼한 체크 후에 가능성 있는 모습 염두에 보면서 말씀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백동일 위원이 말씀해 주신 말들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데 우선 세라칸의 중심마에 대한 언급 저 역시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도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룰러, 로만 블레이드까지 모두 다 일치하는데 저는 이 복병으로 말씀해 주신 이 스페셜 라이트 이보다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복병 가치가 높은 게 7번 파티파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도 앞선에서 백동일 위원이 앞에서 언급해 주신 이 세 마리의 선행형 말들이 굉장히 선행 스피드가 좋고 선행을 좀 원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혹시나 싸워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래도 7번 파티파워 1000m에서 꾸준히 추입력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만 흐름만 좀 탄다면 얼마든지 복병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복병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파티파워는 잘 지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거리 추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이번 스페셜 라이트하고 이제 7번 파티파워가 될 텐데 파티파워는 이제 상승세 이어가다가 결국에 강급이 됐고 강급되고 계속 깔짝깔짝 이제 걸음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찌됐든 같은 맥락의 추입력을 판단했을 때는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7번 파티파워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저희 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9번 룰러하고 12번 로만 블레이드의 선두권 장악 가능성을 우선 먼저 보신 것 같아요. 3번 세라칸도 당연히 선두권에 가세한 전력이니까 저도 일단 3번 세라칸의 선정 가능성과 승급선이 주요한 9번 룰러 같이 한번 응원을 해보겠는데요. 이 말은 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병일 수 있습니다. 10번 바리메 캠프인데요. 강급전이죠. 5등급에서만 해도 안말 한정 경주가 됐던 아니든 1300 이하 거리에서는 본인의 선행력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었던 전력입니다. 4등급 승급 이후에는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 자체를 만나지 못했고요. 컨디션 자체도 좀 안 좋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강급이 됐고 모처럼 컨디션이 소폭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10번 바리메 캠프가 9번과 12번 사이에 딱 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은 그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바리메 캠프가 이제 과거의 스피드로는 선두권 공략에서 잘 뛰었을 때 입상이 가능했던 전력인데 최근 스피드가 이제 뭐 선행권에 밀렸다 하더라도 흐름을 너무 못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1200거리라면 차라리 1300거리로 강급이 됐더라면 오히려 복병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습니다만 단거리 스피드에서 초반에 결정이 나는 최단거리 1000m에서 앞서 소개드린 마필들의 선두권이 나서 선두권을 깨줄 수 있는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바리메 캠프는 아직은 변화보다 우선 믿음보다는 검증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좀 옳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백동일 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9번 룰러, 12번 로만 블레이드 중에 선행 장악 세력이 나올 것이고요. 이 선에서 인코스 다시금 가장 유리한 전개 펼쳐낼 3번 세라카는 연투 기대치 높은 중심권 마필이 되겠습니다. 복병 전력 중에 2번 스페셜 라이트는 좀 뒤늦은 추격, 늦추입의 우려가 좀 있는 말이고 직전에는 오히려 코너에 서둘러가지고 좀 무너진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선입권에서 응수해서 이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말 한두가 있어요. 6번 속도 신화입니다. 강급 이후에 최근에 다소간 5등급 그래도 뭐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거리 오랜만에 내렸습니다. 최단거리고 이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 6번 속도 신화가 오히려 내린 거리에서는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 6번 속도 신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복병권에서 가치 있는 마필을 언급을 주시니까
이 마필은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6번 속도 신화 같은 경우도 스피드감이 좋죠. 어찌됐든 룰러 같은 경우에도 인코스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로만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회복세가 아예 하락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속도 신화는 강급 이후에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오히려 최단거리 1000m에서 이해동 기술하면 최근의 기술이라면 오히려 선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속도 신화의 안정적인 스피드 가치는 복병원의 가치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많은 마필들이 돼버렸는데 분명하게 중심 서 있고요. 후차권에서 정리 드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압축적인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확고한 중심권의 마필 서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중심으로 도전권, 저희가 여러 마필들 복병 전략 거론해 드렸는데요. 사실 압축 가능한 편성입니다.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현등급에서 단거리 경쟁력을 엿보인 마필들 대거 출전하고요. 선행마가 상당히 많죠.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접전 레이스인데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이유, 경주 경험이 많은 국선 4등급 말들이 대거 혼합 4등급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이 좀 불쌍해졌죠.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게이트 2점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 떠 있는 그 핸디캡 그걸 보면서 게이트가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 게이트의 가장 큰 이점을 받은 말은 바로 2번 체프레이스죠. 감량도 물론 한몫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프레이스는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전형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말. 직전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인기 3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인기였던 거죠. 2번 게이트입니다. 좀 더 나은 경주력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로 7번 웨이트앤시 승급전인 말이죠. 그리고 5번 빅선더, 3번 글로벌 퀸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7번 웨이트앤시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외곽이라고 불리하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따라가도 됩니다. 선행마가 아닙니다, 웨이트앤시는. 그리고 5번 빅선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상하이 조던이라는 2세 안말의 과인기를 우려해서 저는 빅선더를 이제 중심축으로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걸음의 변화는 와 있다라는 뜻이죠. 승급 전에 안토니오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해서 악착 같은 기승술 요구를 해놓은 상황.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토니오 기수는 승급전 말들을 잘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감량 때문에, 자신의 체중 때문에 체중을 많이 줄여야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선더라는 말에 대해서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선행 강공 작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3번 글로벌 퀸 박으른 기수의 그 아주 의학 죽이는 선두력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선행, 앞선 장악력이 가장 좋을 이번 체프레이스의 게이트 2점을 우선 강조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추천 경주 강하게 응원합니다. 체프레이스, 글로벌 퀸, 빅선더, 웨이트앤시까지 그 안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문성익 기수라서 조금 무섭긴 한데 좀 강하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좀 맘 놓고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질문 드려봐야죠. 어찌됐든 빅선더도 승급전이고 웨이트앤시도 승급전입니다. 두 마필 모두 승급전인데 높게 평가하셨는데 왜 같이 승급하는 초동 레이스는 말씀 안 하시는지 궁금을 하네요. 휴양 이후에 계속 1000m 단거리 잘 뛰어주고 있고 직전 57의 부중을 달고도 어찌됐든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해냈어요. 초동 레이스의 장점도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텐데 초동 레이스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초동 레이스는 따라가면 경쟁력은 현저히 밀린다라고 봅니다. 따라가서 한 순위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5번 빅선더하고 7번 웨이트앤시, 7번 웨이트앤시가 한 발짝 물러선 선두권으로다가
나선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번 체프레이스에 3번 글로벌 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곽에서 사이에 낑겨서 있어야 하는 6번 초동 레이스가 힘안배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외산마 경주라고 볼 수 없는 국산마들이 장악해 있는 국산 4등급 경주나 다름없는 이 편성에서는 경험이 우선이다,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이 굉장히 이번 경주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프레이스 같은 경우는 6월 달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런 올라오는 전개로 6월 3일이죠. 6월 3일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최적 선입 전개라면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선에서 지금 버틸 수 있는 말들이 사실 경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마인 9번 더더비에 깜짝 추입 복병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9번 더더비를 추임으로 보셨다니까 좀 더 굉장히 참신한데요. 이 말이 추임으로 얼마만큼 경쟁력을 보여줄지 저도 당일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추입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저는 선두권 강공 세력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은 검증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선정하신 입상 유력 4두의 마필 그 안에서 결판이 날 듯합니다. 특히나 5번 빅선더는 상금으로 따져본 의지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안토니오 기수가 이 승금마에 기승을 한다라는 부분 5번 빅선더의 의지 다시금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체프레이스가 얼마만큼 문성혁 기수가 감량 혜택을 누리며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쳐낼 수 있을지 흐름에 휘둘리면은 무너질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주 여건은 좋아 보입니다. 3번 글로벌 퀸과 5번 빅선더 둘 중 7번 웨이트 NC 과연 어떤 말이 선행 나설지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경주예요. 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이 8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죠. 안쪽 게이트 부담 중량 감량 혜택도 이번 체프레이스를 중심에 놓고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치열한 선두권 치고받고 난타전 가운데 과연 후착 도전권은 어떤 말로 결정이 될지 김지영 의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추천 김지영 의원의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상당히 난전 중에 한 레이스가 되겠고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의 전력에게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레이스 일단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말 만쪽에서 한번 정상 돌풍도 있고 11번 글로벌 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선두권 자유전 게이점으로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골막염 때문에 다소 주기는 길어졌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하저없는 모습 속에 직전에는요 선행을 나서지 않고 최근 연달아 선행 나선 조건 아니었죠.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습니다. 내측의 빠른 말들 7번 파이널 에센스도 선두력이 보강됐고 3번 정상 말리도 빠르죠.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다시 한번 늘어난 거리 월등한 종반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11번 글로벌 뉴스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기본기 출중한 신마 1번 파이널 스타입니다. 데뷔하기 전부터 개인 대염, 평골증 등등 병력을 달고 살한 병력이 있었는데 지난 6월 22일 날 주행 심사 시 초반에 차분하게 중음이 힘한 배를 펼쳐 나가면서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성향이더라고요. 직선에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이니까 압도적인 걸음 보였습니다. 자, 데뷔전이 늦어졌습니다. 잦은 병력이 있어서 다소간 늦어진 데뷔 전인데 그만큼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진 또한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출전을 합니다. 최단거리 출전이 아니죠. 종반 뒷심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마방의 의지로 보입니다.
3세 후반에 데뷔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1번 파이널 스타, 데뷔 전 즉시 전력감으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7번 파이널 에센스가 지난 4월 달에 데뷔전에서는 인코스에서 모래막고 전개 직선에서 현저히 부족한 걸음을 보였는데 공백 이후 마방을 51조로 이적을 했습니다. 주행 심사 8월 17일 날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면모를 보였어요. 선두력도 보강됐고 상당히 힘들어찬 모습으로 주행 심사를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했는데 이번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7번 파이널 에센스가 되겠고요. 여기 9번 바비스 사운드가 이미 6월 16일 날 우승 전력이 있는 최단거리 검증 전력입니다. 직전에 출전 예정이었다가 양후지 파행 병력으로 취소가 됐죠.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휴양 다녀왔어요. 9번 바비스 사운드. 이미 지난 6월 16일에 최단거리 입상시 전개를 보면요. 3선에서 최적의 힘 한 배를 펼쳤고 모래 민감성도 보이지 않은 채 주행 자세가 특히나 고개가 낮게 깔리며 상당히 좋아진 주폭으로 우승을 한 전력입니다.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9번 바비스 사운드 충분히 현등급 단거리는 도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빠른 선행맛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출중한 경쟁력을 다시금 선보일 11번 이 글로벌 뉴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릴 텐데요. 이 도전권들 당일 여러 두의 마필들이 부각을 받겠습니다만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MC 추천 경주 강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 파이널 스타, 파이널 에센스, 바비스 사운드까지 모두 경쟁력 갖춘 마필을 제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저는 이번 경주가 고민이 되는 게 글로벌 뉴스가 이제 국산 마필로 늘어난 거리에 도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중까지 높아졌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것에서 선행권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선두권을 보내고 따라간다는 그 전개 때문에 전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무섭고 이번 년 노려야 될 마필이 3번만 정상 돌풍으로 판단을 합니다. 바깥쪽으로 선행권이 다 몰려 있죠. 과거 스피드가 빨랐던 대성만리는 강급 이후에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바비스 사운드나 그만 어느 이티도 KT 조건을 좀 영향을 받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 무난하게 적응 마침 정상 돌풍이 선행권을 아예 나서든 아니면 선행에 가깝게 최적의 전개를 펼치든 어찌됐든 이번 경기 전개와 상대 이점에서 충분히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마필 언급하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개상으로 따져보면 3번 정상 돌풍이 아주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에 너무나 실망한 감도 있죠. 게이트 7번이었는데 선두 장악하지 못하고 외곽 돌고 완전히 무너진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8주 만에 출전인데 약간의 좀 병력도 있었고 당일 상태감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 편성으로 평가를 한다라면은 이 말의 1승 기대치에 대해서도 다소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글로벌 뉴스, 파이널 스타, 여기에 파이널 에센스 모두 다 동의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저는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3번 정상 돌풍의 선행 버티기까지는 백동일 의원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MC의 세 마리와 함께 이 정상 돌풍의 선행 버티기까지 저는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질문 안 하실까요? 자, 이번 경주가 사실 좀 까다롭다라는 판단이에요.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에 대한 평가도 우선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민병철 위원님은 1번 파이널 스타의 추임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7번 파이널 에센스도 저는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 말도 직전에 드디어 주행 심사를 잘 통과를 했는데 그 전에는 주행님의 시작하면은 기술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어가지고 참 다루기 까다로운 말 중에 하나인데 1500m에서 다비드 기수가 어떻게 탈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5번 갤럽 컬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갤럽 컬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뛰었던 주행 심사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 켄터키 연인이었거든요.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 속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뛰어주는 그 탄력이 1200m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훈련 때의 모습은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컬린 자마가 조금 늦대서 추천을 안 하시는 건가요? 왜 갤럽 컬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혈통 기대치 높은 컬린의 자마, 약간의 늦된 경향도 있고 중장거리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역시 뭐 데뷔전을 1200m 출전한다라는 부분, 흐름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며 막판 걸음을 보였다라는 부분. 자, 징후는 있습니다. 주행 심사 때 기본기를 보여준 또한 가능성을 엿보인 징후는 보입니다. 역시 실전 능력 미지의 신마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당일 상태감, 예시장 상태감 또한 주로 출장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까지 파악한 이후에 이 5번 갤럭 컬린도 입상 가능권 같이 평가, 그 당일 좀 평가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기대치는 있어 보이는 신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자, 선두권에서 자유전개 2점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11번 글로벌 뉴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최선 압축해서 당일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 제가 자세히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뭐 전개 이점을 살려볼 승급마도 있고요. 자, 뭐 최근에 좀 아쉬운 그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마도 몇 두 눈에 보이네요. 자, 일단 외곽의 10번 킹 엑스플로잇입니다. 과거 작년 하반기에 공백 이후에 복귀 그리고 단거리를 계속해서 좋은 전력을 보이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전개를 앞선 장악을 못했어요. 시종 중위권에서 삥삥 외곽을 돌고 그런 무리한 전개, 중후미 전개를 하니 앞선에 나가야지 좀 좋은 능력을 보여줄 말이 10번 킹 엑스플로잇인데 직전에 전개를 완전히 잘못 풀어놨습니다. 이번에 좀 앞에 나갈 겁니다. 휴양 다녀왔습니다. 상태가 좋아졌어요. 자, 선두 선입권에서 외곽이지만 이미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단거리를 검증받은 전력입니다. 직전에 실패를 충분히 만회할 10번 킹 엑스플로잇이 되겠고요. 9번 가라가라가가 최근에 선두권에서 자유전개 2점으로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직전에는 아예 선행을 나섰고 1순하며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자, 이번에 뭐 편하게 뭐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뭐 단순 앞선을 편하게 지배해 나가야지만 가능성 있는 말필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직전에는 아예 빠른 말이 어깨에 쏘고 나가서 1순했는데 이번에 승급선에서 3km 감량 혜택에다가 뭐 내측에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던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해 보이는 9번 가라가라가가 되겠고요. 여기 1번 샤르니 윈이 자 이미 4등급 무대에서 1300거리 입상 전력인데 직전에는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 자리 못 잡고 중후미 돌고 막판에 무너졌죠. 딱 실패하는 공식이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와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힘안배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1번 샤르니 윈의 선정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 4번 베스트 캠프가 직전에 야간 경마 타이밍에 당시 두 턴 선두 흐름에 중후미 몰에 맞고 이 4코너에서 타마필에 약간 좀 치였죠. 자, 그럼에도 막판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을 보였는데 당시 1200거리였고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에서 4번 베스트 캠프의 종발 한발 역습까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결국 자 서울 10경주는요. 직전에 전개 미스로 완벽하게 무너졌지만 이번에 뭐 강한 선행만 없는 구도 빠르게 2선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10번 이 킹 엑스플로잇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네요. 오늘 토요경마 10경주 자체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누구 하나 믿을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배제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인 전개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뭐 킹 엑스플로잇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평가를 하고 말씀해 주셨던 베스트캠프 사련이 윈 그리고 저는 가라가라까지도 높게 평가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4번 베스트캠프가 과거 선행권의 모습에서 최근 선출권의 모습으로 탈피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너무 크게 늦발만 해주지 않는다면 차분한 한 발 이후에 빨랐던 패스를 잘 경험했던 베스트캠프의 한 발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뛰어주는 이마필은 반드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선행권 자체도 의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단거리 자체에서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3번 한성킹이라는 마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뭐 직전 1700m에서는 의도적으로 한번 선행권도 한번 노려보기도 했었고 1300 거리에서는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내면서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던 전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불안 요소가 많은 마필들 사이에서는 안정감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3번 한성킹도 같이 있다 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경주 여건은 좋아 보입니다. 앞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또한 거리 대폭 내렸고 3km 감량 혜택. 그런데 최근에 뭐 물론 전개를 직전에는 선두에서 보냈습니다만 늘어난 거리 적응 못했고 편하게 아주 수월하게 전개가 풀린다 한들 약간 좀 결정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한 출전 주기도 좀 길어졌고요. 전력 변화를 보일 만한 어떤 요인이 체크가 되기 전까지는 다소간 이 편성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1번 사려니윈과 4번 베스트캠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나머지 두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1번 사려니윈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초반 스피드가 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도 나설 수 있는 말이고 1번 게이트니만큼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5월 10일 같은 경우에 이 현무라는 말, 천하제왕이란 말 절대 약편성이 아니었는데 바로 최적 선입 전개, 선행만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니만큼 굉장히 전개를 풀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1번 영스톰이란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편성 자체가 지금 3번 한성킹 또 앞서 언급드렸던 1번 사려니윈 여기에 베스트 캠프 6번 참빛 8번 정상우통, 9번 가라가라가, 10번 킹 에스플로이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경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말로 11번 영스톰, 여기에 6번 참빛 이 두 마리를 언급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6번 참빛이라는 말, 이 말 같은 경우는 선행도 되지만 선입 후에 뒷심발이도 되는 말이니만큼 6번 참빛의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눈에 딱 띄는 선행만은 없는 구도지만 경합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1번 샤르니윈이 선행을 받아준다라면 금방첨화가 되겠는데 뭐 9번 가라가라가나 3번 한성킹 등의 선행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선두 선입형말에게 관심이 갑니다. 말씀하신 11번 영스톰은요. 선두권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어부지리로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은근히 앞선 선두권 나서는 선두 선입권 전력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1번 이 영스톰이 올려붙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리빙TV에 출연하고 있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10경주, 이번 경주를 거의 다 현장에서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을 거예요. 그만큼 혼전도가 높습니다. 적중을 하면 제주도 여행이냐 해외 여행이냐 이게 결정이 나는 그 정도로 이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맥은 전력 차이가 없다라는 것. 전개보다도 저는 이 말이 최근에 얼마만큼은 살아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번 가라가라가는 직전 경주에는 발굽질한 여파로다가 좀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올라온 컨디션으로 그 기본기만으로다가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번에는 제대로 전력을 다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난 게이트에서도 선행 강공도 좋고요. 따라가도 좋은 언제든지 가능성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고 3번 한성킹은 전 앞서서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처럼 순발력 좋은 임기영 기수로다가 다시 한번 안장을 했다라는 부분과 직전 경주엔 체중이 크게 빠졌었죠. 당일 체중이 크게 빠졌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대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선행은 나갔었어요. 그런 것이 변화의 포인트다라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앞선 공략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2번 세븐즈럭키 질문 드려볼게요. 2번 세븐즈럭키라는 말도 사실 추입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선입권으로 조금씩 계속 올려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 한 발, 인코스 선입. 가장 좋은 위치 펼치고 있을 이혁 기수와의 호흡, 이번 세븐즈럭키 혹시 무섭지 않으신가요? 예,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 편성 외산 강한 상대구도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죠. 초반 전개 흐름 빠른 레이스에 휘말리다 보니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당일 진로와 전개 선택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이혁 기수가 계승하는데 초반에 흐름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김정희 의원 설명대로 좀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해주고 막판에 일격가하는 전략이라면은 이 10경주 상당히 도전권들이 많은 그 가운데에서도 요 2번 이 세븐즈 럭키도 그 복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10경주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인데요. 자, 10번 요 킹 엑스플로이트 직전 전개 분명 잘못 풀어냈습니다. 이번에 뭐 정상적인 선두 외곽 적극적 레이스 펼쳐지리라 믿고 있는 가운데 10번 킹 엑스플로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능력이 드러난 1등급 마필 간의 18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뭐 상승세의 전력도 있고 직전에 통원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이번에 전력 변화를 보일 복병 전력까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은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9마리 단출한 구도죠. 1등급 자체에서도 변화가 정체된 마필들이 싹 다 모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재력이 크지 않은 이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편성에 따라서 변화를 볼 수 있는 전력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성장세를 분명하게 구가하고 있는 마필 자체가 오랜만에 빠른 페이스와 이제 강한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입상 자체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 마필 필두로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질지, 어떤 압축을 가져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그려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초반부 전개에서부터 4두의 선전, 3번, 4번, 5번, 9번 기대하고 있는데요. 게이트 조건이 좋은 안쪽에 있는 3번마 미소왕자가 선행 조건이 상당히 좋죠. 무리하게 압박을 받지 않는다라면 기습을 노리는 마필이 없다라면 당연스럽게 미소왕자가 선행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소왕자가 스피드를 보이면서 앞선에 나설 가운데 바깥쪽에 있는 군마 가을의 전설도 선두권 외선에서 전개를 푸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3번 미소왕자 옆에 붙어서 나서든 아니면 아예 마음을 먹고 앞선을 나서는 장악하는 레이스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무리한 전개보다는 차분하게 2선에서 응수하는 것이 전개 구도로서는 가장 맞아 보입니다. 두 마필의 선두권 공략 속에서 차분하게 선입을 나설 수 있는 4번마 문학지프, 그리고 3도 보내놓고 중후반에서 마지막 타이밍의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5번마 금화제우스까지. 자, 가벼운 전개가 크게 싸워지지 않고 직선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초반에 언급드렸던 마필 성장세의 전력,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당연히 4번마 문학지프가 되겠죠. 데뷔 초부터도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던 전력이고 연투에 연투를 거듭하면서 농협중앙회장배 3위 그리고 1등급 첫 도전 3위 제외하곤 5연승으로 잠재력을 입증받았던 전력이죠. 초반 스피드를 좀 몰아서 좀 무리하게 싸웠던 경주들 많았었는데 스피드보다는 스태미너가 좋은 전력입니다. 최근 1등급에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YTMB 대상 경주도 최강자급의 마필들과 기본기를 충분히 보여줬었죠. 앞선 끌어줄 마필들이 스피드는 좋으나 중반에 탄력의 여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나 힘적인 여유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4번마 문학지프는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해내느냐, 아쉽게 준우승을 하느냐, 그것만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 자체에선 외곽에 있는 구마 가을의 전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다소 늦은 데뷔를 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장거리를 만나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아진 전력이기도 하죠. 청담도끼가 이끈 페이스에서 2선에 무리하게 가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기세가 한풀 꺾였었어요. 그 이후 초반 몰고 가는 스피드를 다시 살려내면서 올해 3월 달에 1등급, 김효정 기수의 1등급 첫 입상을 이뤄냈었죠. 이후의 경주들은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페이스 안배와 전개가 다소 좋지를 못했습니다. 꾸준하게 선행이 아닌 조건에 선전을 해주고 있고 내측의 선행권의 마필의 여유가 예전만큼의 탄력감은 아니기 때문에 고마 가을의 전설로 이번 경주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3번마 미소왕자가 선두권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뷔 이후 5연타를 보일 만큼 스피드의 강점을 가졌던 전력인데 이후 파행으로 다리가 안 좋아진 이후에 좀처럼 베스트 상태가 나오질 않습니다. 장기 휴양 이후 거세까지 담행하면서 꾸준하게 변화를 모색한 마필로 최근 따라가는 모습도 나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모처럼 적임인 1800거리의 선행 차스는 놓칠 이유가 없죠. 자, 5번마 금화제우스는 자력 입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 틈이 열린다면 이번 경주 주의해야 될 복병은 분명해요. 힘에 대한 기본기가 전 추위권의 마필로서 초석이 느린 마필이라서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1등급 첫 도전도 후미권 바닥이었어요.
계속 바닥에 있다가 직선 들어와서 그 바닥 취입으로도 3위입니다. 그만큼 취입력 하나만큼은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2000m는 3개월 만에 출전이라 의지가 적었지만 정상 출전 주기 속에서 나름 가벼워진 모습의 금화제우스라면 이번 경기 이변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가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상대를 워낙 잘 만난 능력 상승세, 성장세의 마필이죠. 4번마 문학지프를 필두로 해서 오랜만에 해볼 만한 상대 조건 만난 9번마 가을의 전설, 설행 찬스 만난 3번마 미소 왕자. 자력 입상은 힘들지만 상대 여부에 따라서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3위권도 가능한 5번마 금화제여수의 선전까지 4대 접전에 기대감이 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1등급 레이스 3번, 4번 문학지프가 그동안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꾸준하게 제 능력을 선보였고 직전에 1등급 첫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죠. 여기에 9번 가을의 전설. 자, 이두의 마필이 당일 많은 인기몰이 할 텐데 여타의 복병 전력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3번 미소왕자는 3번 미소왕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네요. 자, 인기마 이두보다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하고 이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정계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심마 세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보면 일치합니다. 저는 어쨌든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문학치프, 가을의 전설, 여기에 미소왕자 이 3마리, 사실 이 편성은 이 3마리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심마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미소왕자를 강조드렸던 이유가 우선 최근에 컨디션은 회복세입니다. 아직 5세의 말입니다.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말이고 직전에 선행을 못 나섰는데 2000m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사실 이 말 자체가 선행을 나섰을 때 그동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고 이번 경주는 백동일 의원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선행,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선행 나선다면 이 정도의 상대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학치프와 가을의 전설 이 2마리의 도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3마리 싸움이전 복병 굳이 한 마리 언급하자면 이번 천마라는 말인데 이제 걸음이 다 나온 7세 말입니다. 그래서 큰 발전 기대치는 없지만 편성이 워낙 이 3마리 말고는 안 보이는 만큼 추입해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쉽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3번 미소왕자나 가을의 전설이 무너지지 않는 구도로 평가하고 그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게 문학지프인데 선두선임에서 끝난다고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경주에서 천마가 추입을 한다? 저는 어떤 전개라도 이번 경주 천마를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두 선입에서 이 경주 레이스가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4번 문학지프 그리고 3번 미소왕자가 직전에 잘 뛰었기 때문에 결국 4위까지 올라오는 순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회복세로 보이기 때문에 당일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9번 가을의 전설과 4번 문학지프 그리고 거기 사이를 끼어들 수 있는 추입대안 5번 금화제우스로다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선두 선입평 이라고 한다면 1번 강성대국 빼놓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 사실 1800m에서 입상 우승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1번 강성대국이 선두권 공략 시 좀 더 나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인데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 요즘 핫한 방충식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강성대국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회복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미소왕자가 저는 최근에 좀 미소왕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순발력 자체가 예전만큼 빠릿하게 탁 나오는 모습은 좀 덜했고 가을의 전설도 누가 앞에 기습을 가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가 없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방춘식 기수가 마음먹고 인코스에서 선행을 가버리려고 해서 선행을 성공해 준다는 조건이라면 이번 주 최대 복병의 가치로서는 저 역시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이두의 마필, 4번 문학지프, 9번 가을의 전설이 이 강한 인기몰이를 하는 구도입니다. 여기 복병 전력 1번 강성대국, 2번 천마 소개해 주셨고요. 3번 미소왕자는 상당히 하위 등급 시절에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인데 자,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재기량을 최근에 좀 발휘를 못한 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병력여파 벗어나 직전에 선행 아닌 조건 따라가는 홈이 인코스 전개 펼치며 장거리 2000m에서 가능성을 엿보였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 편성에서는 3번 미소왕자가 아예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선두 장악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죠. 4번 문학지프와 9번 가을의 전설
이 두 마필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이 아닌가. 이 3번 미수왕자 다시금 언급드려 보면서 네, 11경주 1등급 경주는요. 강편성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하고 있죠. 1등급 검증 전력 4번 문학지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상당히 좋은 능력을 이미 검증받고도 남은 전력들이 대거 출전을 합니다. 은근히 선두 하이페이스도 예견되고요.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야간 경마의 진정한 마무리가 되는 경주가 되겠네요. 2018년 마지막 야간 경마 마지막 경주 제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1,400m라는 거리 우선 체킹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처음 뛰는 말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거리에서 성적을 냈던 말들 위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심 우선 2번 불멸의 제왕이 되겠습니다. 불멸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선행으로다가 근성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사실 선행과 추입이 아주 자유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전개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감이 없다라는 부분. 다만 2번 게이트라면 안토니오 기수라면 굳이 추입을 할 이유도 없겠죠. 상대마로 보이는 말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3번 머니블레이드가 우선 눈에 띄고요. 7번 이스트 걸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조금 골골했었던 부분,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던 부분에서 서서히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직전 경주 좀 아쉽게 좀 더 강한 상대들에게 덜미를 잡혔을 뿐 본인의 능력치는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판단입니다. 거리를 늘림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강점은 느려진 흐름이라는 부분이죠. 7번 이스트 걸치 다나카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하는 8번 정상 챔프 역시 선행형 말로서 1400m 3번 머니블레이드의 대항점에 서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왕의 선행선임 모래만 안 맞으면 더 잘 뛸 것 같고 이스트걸치 꾸준한 3번 머니블레이드의 선행 강공까지 모두 기대치가 높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필은 정말 궁금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마필이 1번 스프링백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행 심사부터 워낙 좋아가지고 데뷔전 때부터 이 말 너무 좋다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기도 했고요. 그 흐름에 부응해줬던 마필이기도 한데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필의 잠재력 요건으로 판단했을 때는 요즘은 최근에 신예들 자체가 1000에서 1300도 한 번에 극복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잠재력 요건 왜 충분하다 평가하는데 왜 말씀 안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1000에서 1400m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1000에서 1400m 넘어가는 말은 3번 머니블레이드 한두 봤습니다. 그 외의 말들은 1400m로는 거리가 어려운 것이 직선 길이가 길어서예요. 어린 말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빵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한 압박을 긴 구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근육 완성도가 높지 않은 1번 스프링백 좀 더 완성도 높인 다음에 응원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중심마에 대한 생각 일치합니다. 불멸의 제왕 같은 경우는 계속 3월 달부터 심한 외곽 전개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에 선행이 나서자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행만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 스프링백 같은 경우는 아직 잠재력 충분한 만큼 백두희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앞선 빠른 말 보내주고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이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6번 헤어라비 그다음에 거리 줄이는 5번 서울탱크 이 두 마리 충분히 복병 역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출발 후 직선과는 가장 긴 1,400m입니다. 내측에 1번 스프링백이나 3번 머니블레이드가 선행을 나설 공산이 있고 2번 불멸의 제왕은 굳이 앞선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인 만큼 다시 한번 1,400m 연투 기대치가 높은 중심권의 마필 2번 불멸의 제왕 재차 강조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7번 이스트 걸치나 6번 헤어라비가 얼마만큼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하느냐가 관건인데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7번 이스트 걸치, 6번 헤어라비까지. 네, 결국 서울 마지막 12경주는요. 자, 흐름은 빠르겠지만 선두권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한 2번 불멸의 제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 도전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양 격언에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대하고 또한 반대로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이 괴물 같은 어려운 이 경마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질수록 또 이 말 저 말 될까? 그 깊은 생각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경마죠. 당일 현장에서 생각을 좀 단순화해 보시고요. 매경주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토요경마에서도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요경마 해설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